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안이 결국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통틀어 바꾸게 될 것이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결국 유행하는 코인들은 이 급등하는 코인들의 공통점은 이 미국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코인들이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브라든지 팬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절반 매도 의견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은 계속 들고 갈 거고요. 수위도 좀 더 오르면 그때 절반 정도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금 비중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남은 비중으로 뭘 살 거냐면, 자, 오늘 말씀드릴 코인들을 저희가 살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트를 전반적으로 다 바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 다시 새롭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이런 내러티브한 이슈를 타고 급등할 만한 코인들이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코인들을 지금부터 노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특히나 리플을 비롯해서 비트코인도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죠. 우리에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겐 이와 같은 기회는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최대한 조정 구간에서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최적의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께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코인들 정말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여러분들께 최대한의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번 상승장에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수익, 아쉽지 않은 수익을 여러분들께 꼭 전달 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포트를 바꿔갈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앞서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걱정되시는 코인들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저희 코인아빠의 시장경제의 게시판, 이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코인 남겨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드리죠. 그러면 이 게시물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저를 항상 잘 따라와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추천드렸던 이런 코인들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그래야 비중도 조절을 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최적의 가격에서 다시 한 번 더 설정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포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개개인별로 조금씩 맞춰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저 구독자 2100명밖에 안 되고요. 저는 목표가 10만 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고, 제가 그냥 추천하고 나서 내버려뒀다가 올라가면 수익 났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일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해 가고 또 최대의 수익을 볼 수 있게끔 한 분 한 분씩 관리해 드리는 게 정말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놓치시거나 못 따라오시거나 매도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걱정되시는 거, 고민이신 거, 그리고 매매하시다가 어려우신 것들 있죠.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고민 다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잘 참여해주고 계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또 이런 글들이 또 남겼더라고요. 코인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실질적으로 프레임과 영향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이 바닥 8년 차인데 좋은 방송입니다. 솔직히 전 지금 이거를 방금 봤거든요. 영상 촬영하기 직전에 이 댓글을 처음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제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제가 못했다면 이런 글들도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저도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소통 참여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도 한 글이라도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도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말 대박 내봅시다. 우리 지금 시장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기회예요. 우리 꼭 대박 날 거니까 여러분들, 자, 댓글에다가 대박이라고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박 제가 터트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오늘 시작을 해볼 건데 현재 보시게 되시면 이 시장의 자금 흐름표인데요.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리플과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금씩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명목 화폐들 그리고 기축통화를 할 수 있는 달러 역시나 이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 안에서도 비트코인을 고래들이 매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이어서 최근 2024년도에 가장 빛났던 코인 중 하나인 솔라나 같은 경우보다 오히려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더 많이 유입이 되고 있죠. 그런 만큼 지금 조정은 아직까지는 상승할 만한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재, 이런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조금 조정이 나올 뿐이다. 결국 고래들의 자금들은 크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리플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조정을 보이는 이유는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플 역시나 약세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6월 1일에 리플 에스크로 계정에서 10억 개가량의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물량이 나오는 거는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유통량 조절을 위해서 사실상 리플이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고 알고리즘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 물량들은 이미 계획대로 몇 년 전부터 쭉 짜여 있던 부분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식을 접해 들은 사람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진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고래들이 다시 물량을 담아가요. 전체는 못 담아가더라도 일부를 담아가서 다시 에스크로 계정에다가 넣어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 분이시라면 그냥 개인들이 좀 많이 파는구나. 이렇게 호가가 비어있고 매수 호가가 좀 비어있다 보니까 물량을 받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와서 이게 좀 하락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어차피 이 이후에 다시 올라갈 거 아시니까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리플은 어떤 수의 코인 중 하나입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 리플이 그제서야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리플은 뭘 가지고 있죠?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발행 규모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 이 테더와 서클, 강자들이죠. 이미 기존에 예전부터 해서 서클과 테더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을 어느 정도 장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이런 RLUSD,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부분들. 지금 이제 리플사가 서클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서클을 인수 안 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서클을 인수하게 되면,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굳이 서클을 인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리플에게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관을 상대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더와 서클은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불과합니다. 더해서 이번에 강자가 하나 들어왔죠. USD1이라고 해서 트럼프 일가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들은 모두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먹는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리플은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국제송금 역시나 개인들이 많이 하나요? 자, 우리가 평소에 국제송금을 많이 하나요? 아니죠. 안 씁니다. 대부분은 원유를 결제하라든지 수출을 한다든지 수입을 할 때 보통 기축통화인 달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상 기관이나 국가, 이 정부들이 이렇게 국제송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돈 버는 규모 자체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일반 개인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일반 개인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왜 리플에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냐 하냐면 규제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 기관들 입장에서도 안정성이라는 게 보장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도 얼마까지 보장해 주나요? 자,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아니면 이용자, 고객들한테 보호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지게끔 만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라는 게 결국 안정성이라는 것을 대신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이든 뭐든 간에
하나의 상품으로서 인정을 받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ETF는 당연스럽게 발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지금은 ETF가 아니다. ETF가 아니고 리플이 수혜를 받고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면 말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어떤 코인이든 간에 뭐 리플도 마찬가지고 뭐 온도 파이낸스도 마찬가지고요. 유니스왑도 마찬가지로, 자, 고래들의 평단가. 자,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ICT MMXM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자, 세력들의 이 스마트 머니들의 이런 매집 패턴을 말해주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패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반대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제가 잠깐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어려우니까 돈을 벌기가 어려운 게 아닐까요? 그쵸?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있으면 모든 분들이 다 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자, 보시면 여기에 어큐뮬레이션이라고 나오죠. 어큐뮬레이션은 매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나오죠. 리디스트리뷰션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은 이제 물량을 한 번씩 털어내는 이런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매집하는 패턴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올라가면서 물량을 매집해가는 그런 패턴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최근에 크게 급락을 보여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대부분은 떨어질 때 물량을 매집하는 그런 세력들의 흐름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거 보이시죠?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신나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떨어질 때 모아가고, 떨어질 때 모아가고, 올라가면 털어내고, 올라가면 털어내고. 자,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근 온도 파이낸스. 자, 보십시오. 짜라란. 자, 어떤가요? 자, 떨어질 때 모아가고, 떨어질 때 모아가고, 떨어질 때 조금씩 모아가고, 그쵸? 그럼 얘들은 떨어지면서 물량을 모아갔으면 여러분들 평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바로 평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평단이 높게 되면 발생되는 현상들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예를 들어서 이 온도 파이낸스의 경우에는, 자, 이 검은색 봉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못했네요. 자, 보십시오. 자, 이거는 올라가면 모아가고, 올라가면 모아가고, 매번 이런 패턴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평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리듬 타는 시간이 좀 찾아왔습니다. 이 평단을 보는 방법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와 함께 같이 따라 해볼게요. 자, 수평선. 자, 꿈틀거리는 이 빨간 선. 자,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이 빨간 선의 교차 지점. 이 교차 지점의 시가, 아시겠죠? 자,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의 시가. 자, 아시겠습니까? 자, 이 시가권을 쭉 이어보게 되면요. 자, 이게 바로 고래 평균 매입가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생기는 이런 단기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다음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고래들의 평단이 밑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래 평단을 지켜주고 급등을 해요. 자, 이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바로. 자, 아무튼 이렇게 평단이 높은 경우에는 고래 평단가 구간들을 이탈시켜가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다시 잡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결국 고래 평단을 넘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져요. 자, 보시면 어떤가요? 자, 이렇게 보면, 자, 너무 지저분해 보이죠? 자, 이게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좀 작은 흐름들을 보게 되면요. 자, 물량을 계속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 와서 볼까요? 자, 이건 온도 파이낸스인데 어차피 온도 파이낸스 추천드리는 김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떨어질 때 모아가고, 떨어질 때 모아가고. 자, 그쵸? 자, 평단이 높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평단이 높은데 어떻게 되나요?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쵸? 자, 뭐예요? 평단이 높으니까 물량 한 번씩 털어내려고 계속해서 이 평단가 이하로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평단가 구간을 지켜가면서, 자, 원래는 어떤 흐름들이 많이 나오냐? 자, 페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자, 이제는 저희 구독자분들 하도 많이 봐서 지겨울 겁니다. 근데 지겨워야 돼요. 여러분들 지겨워야 됩니다. 지겨워야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지겹더라도 조금만 집중해 볼게요.
자,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 자, 지금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수평선, 그리고 꿈틀거리는 빨간 선, 이 빨간 선의 교차 지점의 시가 구간을 쭉 이으면 거기가 고래의 평단이다. 자, 그럼 이 1번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고래들의 평단가 구간들을 완벽하게 지켜주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밈코인은 언제 올라간다? 자, 다 올라간 다음에 바로 밈코인이 마지막에 움직인다. 그래서 최근 이더리움도 엄청나게 급등 많이 보여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 이 밈코인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다 매도하고 없습니다. 왜 없냐?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자, 림코인은 언제 올라간다? 마지막에 움직인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올라가고 체인링크, 아발란체, 인젝티브 또 있어요. 팬들. 자, 팬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순환매가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들고 가야죠. 들고 가야 됩니다. 근데 어제 팬들을 매도 잡아드렸어요. 왜? 팬들도 수익 코인은 맞아요. 어떤 수익 코인?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에 대한 수익 코인이에요. 왜? 팬들은 마찬가지로 온체인 시장 안에서도 어느 정도 점유율이 꽤 높은 코인이고 이 코인은 무슨 역할을 해주냐? 바로 이자를 줍니다. 자,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죠. 자, 이자를 몇 프로나 주냐? 자, SUSD를 맡긴다. 그러면 8.951%. 자, 고정 이율이에요. 픽스드 API. 자, 보시면 자, 자세히 보이신가요? 자, 픽스드 API 보이죠? 이게 7.453%. 그쵸? 1년에 이 정도 주는 거면 꽤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치를 할까요? 불장 오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자도 수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코인을 예치를 시켜온다고 해서 그 돈이 묶이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금을 하게 되면, 예금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자, 어떻게 해요? 자, 은행이라는 기관 안에 돈이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서 또 수익을 챙겨갑니다. 보통 이런 구조예요. 물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무튼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는 은행에다 돈 300만원 맡겼어요. 그럼 300만원 맡기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팬들을 통해서 USDE라는 상품을 맡겼어요. 예치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ST, USDE. 자, 뭐냐? ST는 스테이킹이고요. USDE는 내가 맡긴 거예요. 맡겼으면 이러한 보증서 같은 게 나옵니다. 보증서. 맡겼으면 이러한 보증서 같은 게 나오게 돼요. 자, 이 보증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릴 코인인데 코인이 뭐냐면 유니스왑이에요. 유니스왑.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아비트럼도 말씀을 드리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보시면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냐면 유니스왑으로 가져갑니다. 유니스왑은 탈중앙화 거래소로 거기서 덱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온체인상 안에서 덱스 매출 1등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뭘 기반으로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유니스왑한테 이걸 가져가게 되면요. 이걸 가지고 뭘 살 수 있냐? 물론 지금 이 페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페어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면 여러분들 업비트 켜보시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를 페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 페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들고 가서 이더리움을 살 수도 있고요. 자, BTC를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300만원 받겠다고 했죠? 우리 300만원만큼 받는 거고요. 300만원만큼 이더리움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거품이 껴있는 시장이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유동성 자금에 대한 흐름이에요. 자, 이해 가시나요? 이 암호화폐 시장은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유동성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예전에 보시면 어떻죠? 자, 엄청 급등락을 많이 하죠. 막 50%, 70%, 80%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게 되시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보시더라도 결국에는 이 코인들이 대부분 하락장 때 어떻게 되나요? 70%, 뭐 80%, 심하면 90%까지도 떨어집니다.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 유동성 자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렵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대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1000만원 대출을 제가 2달 안에 갚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1000만원을 넣었는데 2달 만에 500만원이 됐어요. 그럼 이거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일단 조금이라도 갚으려면 빼야겠죠. 그쵸? 그쵸?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걸 유동성 자금이라 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이런 자금들을 이제 두 달이라고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자금을 우리가 유동성 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급등락이 심하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건데 보는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파란 색깔 선 보이신가요? 검은 색깔 선은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이에요. 똑같죠? 자, 이거 지금 차트 똑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우리가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비트코인 위치 어디죠? 여기에요. 자, 비트코인의 선행 지표가 바로 M2 파란색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위치에 있고요. 이 M2 쉬어가나요? 잠깐 조정은 나올 수 있을지라도 올라가면서 꼭대기에서 잠깐 한 달 정도를 쉬어갑니다. 자, 우리 아까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바로 여기에요. 1번입니다. 여러분들 1번입니다. 1번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정 나오는 거 금방 회복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한 달간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1번 위치고 한 달 조정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이 한 달 조정 나오는 동안 비트코인은 쉬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고 앞으로 8월달 그 이상도 급등이 계속 나오고 상승장 나와줄 거예요. 정말입니다. 올라갈 때 보면 늦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조정 나올 때부터 우리가 빨리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저녁 늦게라도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아무튼 이 비트코인 한 달간 조정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의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요? 자, 바로 알트코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정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해야죠. 지금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믿으세요. 근데 올라가고 나면 그제서야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코인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절대로 무책임하게 두지 않고요.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매수하셨다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제가 끝까지 대응해서 수익 무조건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수익코인이라 하는 것들 그제서야 나중에 가서 수익코인이라 해서 막 뜨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까 이거 페페 보셨잖아요. 이거 올라가서 잡으면 뭐 하냐고요. 여기서 잡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쵸?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어렵죠. 이런 정보들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아요. 그리고 이거 정보들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시면 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돈 주고 봐야 돼요. 돈 주고 본다고 해서 이게 고래입니다. 이게 세력입니다. 이게 나오나요? 아니죠. 다 공부하고 다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어려워요. 돈 버는 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특히나 시장 앞으로 뭐 더 올라가고 뭐 하고 좋긴 한데 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뭐냐면 자, 지금 이더리움이 올라간대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막 이제 내일 20% 올라간대요. 그럼 뭘 사야 돼요? 여러분들 뭘 사야 될까요? 자, 바로 답변하기가 힘드신 분들은요. 그냥 소통방 들어오세요. 소통방 들어오시고요. 자, 이더리움이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올라갈 만한 이유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결국 이더리움이 올라가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이슈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개정안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근데 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정안이 왜 이슈가 되냐? 자, 이게 결국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원화로 거래를 하게 되죠? 자, 그쵸? 근데 대부분은 테더나 서클이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을 거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원화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이 원화가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이 원화가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떨어진다? 공포? 아예 아니죠. 희망, 기대. 우리가 앞으로 얼마 또 수익을 볼 것인가. 빨리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쵸? 아무거나 찍으면 돼요. 누가 사라고 했다고 해서 사면 돼요? 안 사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제 거 안 사셔도 되는데 적어도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자, 전체 체인 중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체인이 뭐예요? 자, 이더리움이에요. 57.8%입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런 규제와 정책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누가 수혜해요? 이더리움이죠. 그러면 이 이더리움 서비스,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도 이더리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더리움이 올라감으로써 이더리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드릴 유니스왑이에요. 자, 유니스왑은 어떤 코인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덱스.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업비트가 시장이 불장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잖아요. 새롭게 막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그러면 업비트 돈 많이 벌어요, 안 벌어요? 돈 많이 벌겠죠? 자, 그러면 그 업비트랑 똑같은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많이 달라요. 근데 거래소는 거래소예요. 유니스왑도 거래소고요. 업비트도 거래소인데 업비트 같은 거래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CEX라고 합니다. CEX. 그리고 유니스왑은 덱스라고 해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고 이거는 중앙화 거래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기능은 조금 많이 틀리긴 하지만 똑같은 거래소이고 돈 버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유니스왑 이런 것들이 수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더리움만 올라간다고 해서 이더리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솔라나도 가고요. BSC, BNB 이런 것도 가고 그리고 아비트럼 이런 것들도 다 갑니다. 그러면 각각의 네트워크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이 네트워크 간에 뭘 해준다? 전송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쉽게 자, 이더리움에서 우리가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이더리움을 거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하에 100만 원인데 솔라나 네트워크 안에서 이더리움을 또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더리움을 거래를 하면 120만 원이래요. 근데 20만 원의 차이 나죠. 그러면 이거를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솔라나 네트워크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옮기냐? 체인 링크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OP 보이시죠? 자, 옵티미즘이에요. 밑에 뭐예요? 베이스죠. 이거 코인베이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옮기냐면 또 바뀌었네요. 자, 모나드 테스트넷 우리 흔히 우리가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럼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를 이더리움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더리움에서 아발란체로 옮기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주냐? 자, 체인링크가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각각의 네트워크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수혜가 될까요? 스테이블코인 규제 안에 수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었는데 제가 리플을 설명을 드리려다가 갑자기 여기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쵸?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리플 자, 결국 리플 고래들의 매수 평단은 어디냐? 자, 여기 10% 보이신가요? 자,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10% 보이시죠? 이게 지금 고래들의 수익이에요. 아시겠죠? 리플의 고래들의 수익인데 이 10%를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업비트 상으로 봤을 때 이게 정확하게 3,000원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최근에 3,260원대에서 고래들이 물량이 다시 한번 더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예 안 들고 계신 분들은 1차적으로 여기다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2차 매수는 대략 3,160원 구간에서 우리가 2차 매수를 노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이 리플은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안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코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ETF가 아닙니다. ETF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 이슈가 될까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리플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비중을 더 늘려나가야 되는데 30%, 40%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 코인들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여튼 이 코인들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매수 타점을 제가 자리를 잡아 드릴 거예요. 근데 혹시나 영상을 보시다가 놓치신 분들 계시면 올라간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라간 자리에서 매수하시기보다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니스왑이 8,658원인데 8,800원이다, 8,900원이다 그러면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올라갔는데 좀 눌릴 것 같다 그러면 더 낮은 가격에서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자,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현금 비중이 대략 제가 알기로는 40% 가까이 남아 있어요. 조금씩 이제 개별적으로 틀리긴 합니다. 근데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0%예요. 지금 팬들 이것저것 싹 다 매도해서 현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들어갈 건데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평단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좋은 코인들을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현금 비중이 없어서 매수를 못 하시거나 비중 관리가 어려워가지고 뭐 다른 코인에 몰빵을 하시거나 그래 버리면 다른 것들 추천드린 것들 막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추천드린 것들 막 올라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 없어서 매수 못한 경우라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코인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물리신 코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신 코인들에 대한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들고 있으신 코인들이 정말 너무나도 좋다라고 하시면 뭐 들고 가시면 되겠지만 어느 정도 대응이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싶으면 제가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면 보유 종목 진단까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정보만 받을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유 종목 진단 빼고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것만 꼭 체크를 해주세요.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많은 수익을 또 다 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수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유 종목 진단 하실 거면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링크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링크 받으실 연락처 이런 형식대로 똑같이 남겨주시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코인을 추천을 드릴 건데 저희 코인 매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게시판에다가 좀 올려주세요. 댓글로 얼마에 매수했다, 얼마에 매수했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 관리가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아시겠죠?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유니스왑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유니스왑은 사실 진짜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계속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제외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만 알고 가자고요. 아까쯤에 온도 파이낸스 보면서 자, 올라가는 시기에서 떨어지는 이런 위치에 개인 물량 받아가려고 고래들이 매집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물량 한번 털 수도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물량을 이렇게 한번 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가가 이 고래들의 평단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지금 8,670원, 8,650원 구간이에요. 자, 넉넉하게 그냥 8,600원에서 8,650원 구간. 지금 보니까 조정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구간 충분히 도달하거든요. 여기서 1차 매수만 의견 드릴게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 말고요. 2차 매수 따로 잡아드릴 거예요. 어차피 저희 7,700원, 7,800원에서 잡았잖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직 팬들 매도 안 되신 분들 조금 빨리 좀 말씀을 해주세요. 소통방 참여가 조금 어려우신지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팬들 빨리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에이브도 이제 곧 매도 나갈 건데 이거를 더 들고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절반만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움직이면 매도 사인 드릴 거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8,600원에서 8,650원 그리고 놓치셨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 예를 들어서 8,650원 찍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매수 못 하셨다. 그러면 뭐 8,700원, 8,800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마세요. 자, 그럴 땐 매수하지 마시고 꼭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시 잡아드리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자, 이거는 사실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너무 애매합니다. 저희도 너무나도 바닥에서 잡았고요. 지금 얘네들 평단 보면 20% 수익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조금 더 조정이 나와서 싸게 살 수는 있겠지만 이들의 평단 자체가 너무나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6,0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싸게 샀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사야 된다는 건데 이 구간까지 떨어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사버리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렇게 또 많이 올라왔고요.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보다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코인들을 추천드리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온도 파이낸스. 온도 파이낸스도 딱 평단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니스왑이랑 비슷한 흐름들이 보이고 있어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평단 위치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이탈할 수도 있다. 그래서 1차 매수만 좀 더 낮게 잡아 드릴게요. 자, 온도 파이낸스 1차 매수가는요, 여러분들, 자, 1,300원. 자, 아시겠죠? 1,290원에서부터 해서 1,300원 구간까지. 아시겠죠? 이 구간에서 1차 매수 추천을 드릴게요.
들고 계신 분들은 매수하시면 안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온도 파이낸스 더 올라갔다. 그러면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해 주시고, 자, 그리고 아비트럼 빠질 수가 없죠. 자, 이거는 아비트럼은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 자, 이더리움이 아까 수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수혜인지는 조금 이제 말은 설명 못 하더라도, 아, 그래서 그냥 수혜구나. 이 정도는 아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려우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내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있죠. ICT MMX 프레임워크.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말씀을 해주세요. 궁금하신 분들,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교육 영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이거 말씀을 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참여가 저한테는 되게 힘이 많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자, 그럼 아비트럼은 어떤 코인이냐? 자, 이더리움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게 되면요. 이더리움으로도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거래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거래가 되게 많이 일어나게 되면 나오는 현상들이 가스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증가가 돼요. 그쵸? 수수료 증가가 이어진다. 그리고 일이 넘치게 된다. 일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 일하시다가 일이 너무 많으면 이제 다음 일이 또 들어오면 그 일은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또 미룰 수밖에 없고, 뭐 오늘 회사 다 끝났는데 그 일할 수 없잖아. 야근하기도 싫은데.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날로 미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할 수 있으면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거예요. 자, 뭐냐면 얘가 일이 너무 많아요. 이더가 너무 열심히 일하고 이더가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맡겨진 일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전송을 한다. 코인을 전송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송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시간이 너무나도 지체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수수료는 더럽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어떻게 하냐? 하청업체를 둡니다. 자, 너네 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자, 내 일 좀 맡게 해줘. 아비트러마. 그렇죠? 그래서 아비트럼이 이더가 막 올라가고 이더가 네트워크가 활동량이 엄청 증가하면 아비트럼한테 일을 나눠줘서 아비트럼이 상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에 대한 지표가 또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아비트럼도 같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비트럼도 처음에 뭐 580, 600 이하로 해서 한번 나갔었는데 1차 매수하신 분들은 그대로 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 진입을 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시면 얘도 11%가량의 수익 중이에요. 고래들도.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아비트럼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중독되게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선, 그리고 이 교차 지점의 시가 가격, 바로 여기가 고래들의 평단.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요. 어제, 그제 쭉쭉쭉 떨어질 때마다 물량 모아가죠. 평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럼 볼게요. 자, 아비트럼. 오, 벌써 회복됐네요. 아우, 이런 기회를 노렸어야 되는데. 자, 다시 평단 정정해 드릴게요. 자, 일단 아비트럼. 자, 560원이죠. 자, 500원 구간이 평단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아까 비트 보셨죠? 계속 조정 나왔다가 올렸다, 조정 나왔다 올렸다. 원래 이래요, 원래. 그러니까 얘도 좀 밑에다가 잡아두시게요. 자, 어디다가? 바로 555원. 1차 매수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유니스왑. 자, 높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8,700원. 자, 8,700원. 8,700원. 얼마다? 1차 매수가다. 아시겠죠? 자, 온도 파이낸스. 1,320원. 자, 좀 내립시다. 1,320원 이하. 충분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유니스왑, 온도 파이낸스, 아비트럼까지. 아시겠죠? 아시겠나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추천을 드렸고, 매수하신 분들은 이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절대로 1%라도 높게 매수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거 추가적으로 비중 늘려나갈 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자리를 잡아드릴게요. 저는 항상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 댓글로 또 수익이라고, 댓글로 수익이라고 남겨주세요. 대박 수익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